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양 지수 모두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7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들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쌍방울이 7.23% 올랐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비비안도 29.94%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쌍방울의 주가가 7%대로 강세를 나타낸 데에 뚜렷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특이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쌍방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방울의 주가가 이렇게 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계열사인 비비안의 주가까지도 29.94%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두 종목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까지 특이점으로 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유플러스, 태경BK 그리고 알루코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일부 철강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알루코도 9.42% 오른 3,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태경BK입니다. 태경BK가 전일 시장에서 29.92%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3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미국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태경BK뿐만 아니라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폭염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2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의 12월물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1월물 대두도 지난 3월 8일 이후 최고치인 13.78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업계 전문가는 옥수수지대의 기후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 수확량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며 암울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건조한 기후가 지속이 된다면 곡물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태경BK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경BK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다가 태경BK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엮여있는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태경BK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비료 관련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중국의 판매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료 사업으로 연관성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전일 시장에서 이 테마성 움직임에 함께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따 코스닥 시장에서 넘어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인조 흑연과도 관련성이 부각이 됐다는 점도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는 점에 한 가지 재료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태경BK는 인조 흑연 필수 소재인 코크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 온 바가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인데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12.13% 강세를 기록하면서 4,485원을 기록을 했고요. 판타지오가 어제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25% 넘게 하락하면서 443원을 기록했고요. 팜스토리, 상보, 그리고 XINC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25% 넘는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는 급락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13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다는 점도 판타지오와 관련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6.57%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2,515원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면서 팜스토리의 주가도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상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주가 12.13% 급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4,48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보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29.94%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966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벤츠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흑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흑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거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가 처음으로 전 세계 흑연 시장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흑연이 향후 몇 년 동안 부족해질 것이고 2030년까지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77만 7천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상보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래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핀 및 진주 광택 알료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그래핀 같은 경우 흑연의 한 층으로 탄소 원자가 평면의 육각형으로 연결된 투명 소재로서 효율성이 부각이 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신사업 흑연과 관련해서 활용성 그리고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에서 크리스탈 신소재와 상보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 어떠한 특징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조금 더 내 계좌를 기쁘게 해줄 만한 특징주 궁금한데요.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오션이 좀 특징주로 보이고, 물론 이제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냐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외국인 지분율이 2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7%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아직 1.8%밖에 외국인 지분율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20년도에 이미 한번 MSCI에서 이미 편출이 되고 나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번 8월에 다시 한 번 더 MSCI가 이제 편입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이제 계속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순하게 수급적으로만 좀 특징을 주기에는 좀 그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조선주 중에서도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9% 정도가 이제 하나그룹이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유통 비율은 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잠수정 관련해서 59조짜리 대한 수주가 지금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옛날 대우조선해양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잠수정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다른 조선사들에 대비해서 크게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카타르 이제 LNG 이제 2차 발주가 하반기 때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존 한 100척에서 지금 한 40척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2차 발주에서 40척이 나올 건데, 결국에는 이번은 중국 조선사를 제외하고 국내 조선사 3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오션이 1차 때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2차 때도 그런 수주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기반해서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KC 그린홀딩스, BL팜텍, KC 코트레, 현대코퍼레이션, 슈프리마, HQ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탑5 리스트 전체 다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KC 그린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KC 그린홀딩스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는데요. 이 종목과 함께 KC 코트렐도 9.85% 상승하면서 2,9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탄소 중립 관련주로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은 건데요.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정부의 투자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기후테크 관련 수출을 100조 원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에어와 그린 케미칼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KC 코트렐은 대기오염 방지 기술과 관련한 40여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9.85%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KC 그린홀딩스는 KC 코트렐의 모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4,6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BL팜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4% 상승하면서 87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BL팜텍의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 이유가 노출되진 않았지만 6시 14분경쯤에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올라왔으니까요. 이 점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현대코퍼레이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재건 사업을 놓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바실리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현대코퍼레이션을 직접 찾아왔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9.83% 상승하면서 2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슈프리마 HQ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4% 상승했는데요.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띄우면서 시간외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도 급등하며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9.54%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노텍, S트래픽, 광명전기, 비츠로셀, 그리고 소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세노텍은 본장에서 흑연 테마의 상승과 함께 15%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마감할 때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4.04% 실망 매물이 나온 걸로 풀이가 되고요. 2,1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S트래픽은 76만 주 발행 주식수 대비 2.9%에 해당하는 전환 청구권 공시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광명전기는 특별한 소식 없이 본장에서 급등하면서 시간외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비츠로셀은 장마감 이후에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공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비츠로셀 살펴보시면 2.75% 하락하면서 2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LG화학이랑 대형 계약을 맺게 되면서, 물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상한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거의 실세 없이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존의 삼성 SDI향 이제 ESS에서 이제 EV용 이제 양극재가 이제 관련된 LG LG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쪽 벤더에 이제 추가가 됐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증설도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물량이 적은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맺었던 계약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3,300억 원에 대한 물량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물론 지금 양극재가 다시 한번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춘추율이 한 2025년부터 26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더 빠르게 증설을 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3사들이 빠르게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컨소시엄 신세대와 같은 양극재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더 빠르게 생산해줄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도 좀 정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는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적절한 상승에서 오늘 시장의 장중에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저희 증권통과 함께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인 만큼 오늘 하루 더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영란은행 측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50bp를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금인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불타오르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